여의도 비행장과 신고.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의 아침은 분주했다. 원기 27년, 그러니까 1942년 5월 초순이었다. 박창기는 동분서주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비행기로 익산 총부에 가기 위해서였다. 스승님, 준비는 다 하셨지요? 짐은 다 챙겼습니다. 그러냐? 전에도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었다.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시려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기 21년 여름경일 거야. 임칠보화가 비행기 탑승을 계획하고 울산 비행장에 갔는데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라 무산됐지. 스승님, 이번에는 제가 주선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다만 우편 등을 전하는 비행기라 탑승 환경이 좋지 못하니 불편하실 겁니다. 알겠다. 오늘은 창기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야. 당시 비행장은 여의도에 있었다. 경성 광주간을 운행하는 민간 항공기는 여의도를 출발하여 이리에서 우편물과 사람을 내리고 다시 광주로 운행하는 노선이었다. 이리 비행장은 목천포에 있기에 목천포 비행장이라고도 불렸다. 박창기는 서둘렀다. 마포나루에서 여의도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다. 스승님, 여의도 비행장까지 가야 돼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서 타시지요. 잘들 있게나 이론상의 진리를 늘 마음에 모시고 이론상대로 신앙 수행하기를 바란다. 택시에 올라탄 소태산 일행은 앵두나무골을 지나 동대문을 거쳐 마포나루를 향했다. 마포나루에서 다시 여의도에 이르니 여의도는 모래벌판에 비행기 활주로와 몇몇 창고 같은 건물이 있을 뿐이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황량한 벌판을 가리키며 창기에게 물었다. 창기야, 왜 이곳을 여의도라 부르냐? 저도 들은 말인데요. 옛적에 이곳이 모래 땅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 나가져라 한 말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너여의 어조사의 재미있는 이름이구나. 활주로에는 벌써 비행기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승님, 비행기 오르셔야 합니다. 군인 3사람이 먼저 앉아 있었다. 소태산 대종사와 박창기도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자리를 잡았다. 좌석에는 솜과 공책이 걸려 있었다. 이 솜과 공책이 뭐냐? 비행기 소리가 요란하니까 솜으로 귀를 막으라는 거고요. 할 말이 있으면 이 공책에 쓰라는 겁니다. 점차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소태산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소태산 대종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창기에게 몸짓으로 안심 입정하라고 이르고 사은전에 심고를 드린 후 고요히 눈을 감고 선정에 들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기차를 탈 때도 을에 눈을 감고 이 기차가 종점까지 무사히 가라고 심고하곤 했다. 얼마를 지났을까? 창기는 소태산 대종사를 흔들었다. 창기는 공책에 부여 통과라고 써서 들어보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불안해하는 창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웠다. 또 얼마를 지났을까? 창기는 다시 이리 통과를 들어보였다. 그리고 다시 얼마를 지나지 않아 목천포 비행장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박창기는 기사에게 보아당 약방으로 가달라고 안내하였다. 비행기 탑승에 여독을 시킬 겸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보아당은 소태산 대종사와 그 제자들이 종합병원 재중원을 목표로 세운 기관이었다. 시장 가운데 자리한 보아당은 활기찼다. 보아당 식구들은 자동차에서 내리는 소태산 스승님을 뵙자 한편 놀라면서 반가이 맞이하였다. 차 한 잔이 들어왔다. 스승님, 차 한 잔 드시고 잠시 쉬셨다가 총부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가 마치 큰 소쿠리 타고 날아가는 기분이었어. 저는 비행기가 올라갈수록 너무 무서웠어요. 창기가 부여 통과라고 쓴 공책을 들어보일 때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불안해해서 좀 걱정이 됐다. 사실 좀 불안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좌우로 너무 흔들려서요.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심고를 올리고 선정에 들어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심고를 드려야 하나요? 나는 사흘 전에 반드시 무사 통과하게 될 거라는 굳은 신념으로 심고를 드리고 고요히 눈을 감고 선정이 들어버렸지. 그래도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계속 불안하던데요. 설사 도중에 어떤 고장이 생겨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거기에 망동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다. 다음에는 불안하고 마음 안정이 잘 안 될 때는 반드시 심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창기야, 왜 예회 식순에 심고를 넣도록 한 건지 그 이유를 알겠냐?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예회 때 배운 걸 이런 경계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원기 17년, 그러니까 1932년이죠. 음력 4월 6일에 익산 총부 예회에서 심고가 예회 식순으로 시행됐고요. 또 경성에서는 원기 17년 음력 5월 16일 예회부터 심고를 올리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차 한 모금을 천천히 음미하시고 말씀을 이어갔다. 오늘은 특히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심고를 올리는지 일러줄 것이니 잘 들어라. 창기는 귀를 세우고 들을 채비를 하였다. 대개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정신이 복잡하고 어찌할꼬 하는 염려를 하게 되지만 한번 정의에 굳은 신심을 가지고 작정을 한 이상에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설사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묵은 빚을 갚아버린 것 같은 통쾌감을 가지게 되는 거다. 소태산 대종사 차 한 모금을 더 음미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천만 경계를 접촉할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항상 정의 도덕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자연히 안심 안정이 되는 거지. 고통과 공포도 없어지고 마음이 태연자약해서 비겁한 행동이 없게 된다. 정의에 굳은 신념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창기의 가슴은 신고의 열기로 가득했다. 창기야,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너의 소회를 따라 결정될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5월 16일 익산 총부 예회에서 오늘 비행기 탄 얘기와 또 심고에 대한 감상담을 나눠야겠다. 오늘 좋은 공부했다. 여의도에서 목천포로 이어지는 비행로를 따라 심고의 위력이 하늘하늘 이어졌다.